네, 이슈 인터뷰 시간으로 2부 문을 열겠습니다. 경남 하동 청학동에 있는 기숙사형 서당에서 도를 넘는 폭력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엽기적이다라는 표현까지 등장할 만큼의 내용들인데요. 문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기적으로 이런 문제들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예절 교실로 익숙한 서당에서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걸까요?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셔보죠. 최우성 학교폭력 예방연구소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소장님 나와 계시죠? 네, 반갑습니다. 최우성입니다. 요즘 연일 그 기사를 통해서 접하는데 참 그야말로 엽기적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서당이 사실 예절 교육을 위해서 가는 체험학교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기숙형 서당입니다.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청소년도 있다고 하고 서당이 학원이나 학교처럼 운영되고 있는 겁니까? 저도 조사를 해봤더니요. 예. 하동 청학동에는 7곳의 서당에 대략 한 120명 정도의 초등, 중등, 고등학생들이 기숙하고 있는데요. 예. 서당들이 일부 시설만 학원으로 등록하고 편법으로 기숙학원을 운영해 온 것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서당이라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인성교육이나 대안교육이라는 명분으로 예. 학생들을 모집하는데요. 예. 등교하는 아이들이 있고 등교반이라고 하고요. 예. 또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검정고시반이 있는데 등교반은 인근의 이제 공립학교에 다니면서 학교를 다니면서 네네. 예. 서당에 와서 교육을 받는 것이고요. 검정고시반은 서당에서 자체적으로 제작된 프로그램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예. 현재 파악한 바로는 일부는 개인 과외 교습으로 이제 신고가 돼 있고 일부는 학원으로 신고한 상태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이제 서당 기숙사는 낮에는 초등학교, 중학교 등에 다니고 돌아와서 서당에서 교육도 받고 먹고 자는 일종의 하우스 집인 셈입니다. 예. 자, 그 서당 기숙사는 낮에는 학교를 다니면서 돌아와서 또 서당에서 교육받고 먹고 자는 맞습니다. 그런 기숙형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아니 그 일부는 교육시설로 허가를 받지 못한 것도 있다고 하는데 인가받지 못한 상황에서 숙박까지 하면서 아이들을 가르쳐도 되는 겁니까? 허가받지 않은 시설에서의 교육은 불법이고요. 예. 네. 교육청과 지자체의 판단 미스로 이제 이런 규제의 사각지대가 되었던 거예요. 예. 교육청에서는 서당을 이제 미인가 대안교육 시설로 판단했지만 예. 지자체는 또 이거를 집단 거주하는 시설로 판단을 해서 그동안 지도 감독이 소홀한 것으로 드러났고요. 예. 현재 전국적으로 이제 학교 바깥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활동을 진행하는 미인가 대안학교 또는 미인가 교육시설이나 인가된 대안학교가 존재하지만 행정에 영향력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많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각지대에서 좀 말로 담을 수 없는 폭력이 지금 발생을 한 건데 인가 시설과 비인가 시설은 어떻게 좀 차이가 있습니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네, 차이가 있는데 말 그대로 인가 시설은 말 그대로 교육청의 인가를 받은 교육 시설인 경우가 있고요. 예. 인가 교육 시설로 일명 우리 많이 들어봤죠? 대안학교. 아니면 대안교육시설 등으로 많이 불리고 있는데요. 예. 하지만 미인가 시설은 말 그대로 인가받지 못한 시설로 교육청이나 지자체에 어떤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지 운영 실태를 점검하거나 파악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예. 이번에 경남 하동군의 이런 엽기적인 폭력의 서당은 7곳 중에 한 곳은 군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예. 6개는 또 학원으로 등록되어 있어서 교육청에서 관리하였다고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서당 기숙사 등 시설의 경우에는 집단 거주 시설이 아닌 하숙 형태의 시설로 서당에서 편법으로 운영했다고 서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게 그 서당 원장에게 폭행 사실을 이야기했더니 오히려 폭행이 돌아왔다 이런 증언도 나오고 있는데 교육시설의 경우는 학교폭력 등에 대한 대응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교육시설에서는 충분히 있는데요. 예. 현재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를 받으려면 초중등교육법상 초등, 중등, 고등, 특수 각종학교 등으로 학생이어야 되거든요. 예.
근데 미인가된 교육시설이거나 개인 과외 교습이나 학원 등으로 등록된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규제의 사각지대이다 보니까 폭력의 대응력이 떨어지게 되고요. 예. 학교 밖 대안학교 등은 운영자와 관리자 등이 일정한 교원 자격증 등을 소지해야 되는데 이런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서 인가를 받아야 되지만 이번에 이 서당 원장의 폭행이나 폭력 등은 서당 안에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무소불위 권력처럼 암묵적으로 묵인된 거가 많이 작용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예. 아니 그 서당처럼 미인가 시설인 경우에 폭행 사건이 일어나도 그 관리 감독자나 책임자가 없다고 좀 봐야겠습니까 이거? 이게 왜냐하면 청소년 어린이들이 생활하는 시설인데 적어도 네. 누군가는 책임지고 관리해줘야 될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너무 안타까운데요. 예. 미인가 시설이나 인가 시설이든 간에 운영자는 시설에 대한 관리 감독에 대한 책임을 충분히 가지고 있어야 되고 예. 하지만 이번 사태에서 책임자가 없었다고 봅니다. 한마디로 방관하고 방치한 조직적인 폭력인데요. 그동안 우리 어른들이 정서가 서당은 사람을 만들어준다. 예예. 어느 정도의 폭력은 견디면서 좀 더 바른 사람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좀 방치한 부분도 일정 부분 있잖아요. 그렇죠. 이번에 터진 경남 하동 서당 기숙사는 한마디로 총체적인 난국이고요. 이런 일이 벌어진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반적으로 재점검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니 조금 말씀 듣다 보니까 헷갈리는 부분인데 그러면 그 교육청과 지자체에서 서로 좀 밀었다 그런 말씀이세요? 그런 부분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예. 등록된 교육시설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운영이 됩니까? 등록된 인가된 교육시설, 다른 말로 이제 학교 밖 대안학교 등은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예. 이제 통학하는 통학형과 기숙하는 형태가 있는데 기숙사가 있는 학교 들어보셨잖아요. 그럼요. 예. 네, 통상 이제 중고등학교에 이제 기숙사들이 있는데 기숙사는 이제 규칙도 있고 기숙사 또 관리하는 사감들이 존재하잖아요. 예. 그리고 나름 학칙처럼 지켜야 할 규칙이 있어서 일과 이후에 움직이는 기숙사에서도 뭐 불침범을 선다거나 이런 당번들이 있어서 예. 일과 이후에 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번의 사태에서는 그런 게 없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이번 사건뿐만 아니라 이전에도 성폭력 사건 또 상습 체벌 사건 등 몇 차례 문제가 있었습니다. 네. 이번 사건이 교육청에서 직접 처분을 내릴 수 없는 상황이라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는데 교육청에서 이렇게 권한이 없다면 어떻게 지금 관리되고 있는 겁니까? 현재 경찰 조사 중인 초등학생 그 폭행 사건 피해자는 이제 방학 중에 서당을 이용했다가 피해를 입은 것이에요. 예. 중학교 언니들이 이제 피해자의 머리를 변기에 밀어넣거나 청소솔로 이를 닦게 하는 등의 폭행과 엽기적인 가혹행위를 했잖아요. 예. 학생들의 학적은 이제 인근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학교 폭력의 범죄에 들어가고 있고요. 예. 피해자 쪽에서는 학교 폭력으로 신고하면 학폭 사안으로 처리하여 교육청에서는 이제 학교폭력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수가 있어서 예. 여기서 가해자 조치를 내리게 됩니다. 예. 문제는 그때 당시에 이제 폭행이나 엽기적인 이 가혹행위 등을 당했던 그 피해자의 물증이나 근거, 증거 등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그런 게 없을 수도 있고요. 물론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나겠지만 피해자는 이제 정황만 있고 근거 같은 게 없으면 참으로 너무 힘들게 됩니다. 이게 그 관리 지금 주체가 좀 애매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지금 학교 폭력의 범주에 들어갑니까? 학교에서 발생한 일이 아닌 상황인 것처럼 되어 버렸는데요. 학교 폭력의 정의에는요. 예. 학교 내부와 학교 외부, 사이버 폭력을 포함해서 예.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폭력을 다 학교 폭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들어간다고 봅니다. 예.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간단하게만 좀 여쭙겠습니다. 네. 반복되는 상황 막기 위해서 지금이라도 좀 어떤 방안이 필요할까요? 네, 맞습니다. 소잃고 외양간이라고 고쳐야 다른 어린 소라도 잘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요. 연이어 이제 터지는 이제 학교 폭력 미투는요. 모든 국민들에게는 이제 폭력은 용납할 수 없다라는 경각심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예. 교육청이나 지자체는 지금이라도
내 탓, 네 탓이라고 책임 떠넘기는 모습은 국민들에게 실망감만 심어주고 있거든요. 예. 민가나 인가 교육 시설에 대한 경찰과 합동으로 전수조사 및 정기적인 관리 감독을 통해서요. 폭력의 사각지대를 없애야 되겠고요. 또 우리 아이들, 학생들이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폭력, 폭행은 가해자로 연루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최우성 학교폭력예방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계속해서 자동차 상담으로 이어갑니다. 도로 위를 달리다가 갑자기 시동이 꺼진다면 그만큼 당황스러울 때가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 몇몇 수입차들의 시동 꺼진 문제가 계속되면서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데요. 더 큰 문제는 대다수 수입차 업체들이 자신들은 차량을 수입할 뿐 판매하는 곳은 딜러사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는 식의 입장을 고수해왔다는 겁니다. 소비자 입장에선 당연히 화가 나죠. 과거에 비해 부쩍 늘어난 시동 꺼진 문제, 이유가 뭘까요? 또 소비자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자, 방송 들으시면서 자동차 정비와 관련해 궁금한 점 있는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번 시간 상담 굉장히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서둘러서 본인 자동차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상담 바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셔보죠. 박병일 명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잘 지내셨죠? 네. 최근 몇 년 그 시동 꺼진 문제가 유난히 좀 자주 등장을 했는데 자동차 기술은 발달을 많이 했잖아요. 시동은 가장 근본적인 문제고 어떻게 보면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인데 왜 이런 문제가 최근 들어 자주 발생하는 겁니까? 자동차 역사가 올해로 135년 정도 됐는데 예. 사실은 기계식일 때는 이런 일이 거의 없었죠, 사실은. 근데 이제 자동차에 센서와 컴퓨터가 장착되고 또 이렇게 그 배선들이 많아지면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역학관계가 같이 형성되면서 시동 꺼진 현상이 많이 발생되죠. 근데 예전에야 기계식에 시동 꺼지는 게 원인이 아주 단순하게 몇 가지 되지 않았어요. 다 이거 눈으로 보이고 예. 확인할 수 있었는데 요새는 전자식으로 되다 보니까 또 통신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사실 눈에 보이질 않아요. 그러다 예. 보니까 정비하는 사람들 그 메이커에서도 시동이 꺼짐 발생하면 아주 기본인데도 그거가 뭐 계속적으로 뭐 계속 꺼지는 게 아니라 뭐 일주일에 한 번, 뭐 하루에 예. 한 번 이렇게 나오니까 정비사가 점검할 때는 정상, 또 운전자가 운전할 때는 그렇게 시동 꺼지 이렇게 되니까 예. 눈에 확실히 안 보이니까 손에 안 잡히니까 이제 계속적으로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하는 거죠. 우리나라가 86년도에 나왔는데 지금도 거의 한 40년 가까이 되는데 지금도 메이커에서 예. 또 제대로 해결 못하는 게 바로 그 문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 명장님께서도 시동 꺼진 문제가 좀 어려운 부분입니까? 사실은 뭐 이제 저희는 이제 그동안에 오래 했기 때문에 경험치가 많아서 예. 나름대로 이제 추적하는 과정이 남들보다는 빠르다는 거지. 예. 금방 눈에 안 보일 때가 진짜 많아요. 그래서 왜 일주일에 한 번씩 꺼진다든가 뭐 열흘에 한 번 꺼진다 그러면 아니 그 현상을 제가 봐야지 원인을 추적할 거 아니에요. 예. 그 사람 같으면 말이라도 하는데 이 기계는 말을 안 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원인 찾기가 애매할 때가 진짜 많습니다. 예. 아니 이제는 뭐 날씨가 풀렸지만 겨울철에 유독 시동 꺼짐을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던데 이유가 뭡니까? 겨울철에 시동 꺼지는 건 뭐 디젤차 같은 거 연료 장치 문제가 많죠. 근데 이제 그래서 많은 거 LPG 같은 자동차들도 이제 연료 장치, 뭐 인젝터 막힘이라든가, 뭐 연료량의 문제라든가, 압송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꺼져요. 근데 이제 가솔린차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사실 겨울에 시동 꺼짐이 발생했다는 것은 그런 문제가 아니라 다 제어 계통, 센서와 컴퓨터와 배선의 문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 겨울에 그런 문제가 좀 다른 때보다도 계절별로 조금 많이 있습니다. 겨울에 조금 많이 발생하는데 이제 뭐 날씨가 따뜻해졌으니까 안심해도 됩니까? 아무래도 뭐 겨울보다는 조금 나을 확률이 있죠. 디젤차라든가 뭐 LP차는 뭐 그런 일이 조금 더 줄어드는 것이고 지금 자동차다가 시동 꺼지는 건 다 이제 배선, 센서, 컴퓨터 이쪽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분명히 이제 관련된 거는 잡히는데 이거가 정확하게 뭐 너무 많다 보니까 부속이 제어하는 것도 너무 많다 보니까 센서도 많다 보니까 콕 집어서 답하기가 애매할 때가 좀 많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예. 그 시동이 꺼진 후에 바로 시동이 걸리는 경우가 있고 또 걸리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바로 걸리지 않으면 그대로 정비업체에 가겠지만
바로 시동이 걸리면 괜찮은가 하게 되거든요. 한 번만 그러니까요. 이렇게 멈춰도 정비를 받아야 됩니까? 이게 그렇죠. 당연히 받아야 되겠는데 예. 바로 시동 꺼졌을 때 바로 걸면 바로 걸리는 이게 제일 문제라는 거예요. 예. 그죠?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사람들은 뭐 다시 걸면 되지 이렇게 되는데 이것이 환경에 따라서 뭐 안개였다든가 뭐 밤길이라든가 이럴 때 예. 오지회 같은 데서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는 그렇습니다. 것이고요. 그다음에 안 걸리는 건 더 쉬워요. 아예 예. 안 걸리는 건 잡기가 쉬워요. 예. 왜? 그러면 뭐 때문에 그런지 원인이 잡기 쉬운데 아니 분명히 꺼졌는데 다시 걸면 걸리는 거야. 예. 다시 정상이야. 이게 제일 난해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아. 그럼 일단 한 번만 꺼줘도 어떻게 정비소를 찾아가야 됩니까? 사실은 이제 뭐 한 번 꺼져서 뭐 정비소 갈 건 아니겠지만 예. 이게 자주 반복되고 또 이게 빈번하게 된다면 정비소에서 정확하게 이제 진단을 받는 게 좋겠죠. 근데 낮에 시동 꺼지는 거야. 다른 외부에서 서로가 시야 확보되기 때문에 안전을 확보할 수가 있지만 예. 이제 밤에 같은 데는 좀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고수도로 뭐 달리다가 100km 넘게 달리다가 만약 갑자기 시동 걸리게 되면 뒷차가 예. 안전관리 확보를 확실하게 하면 더 좋은데 그게 만약 안 됐을 때는 또 추돌 사고도 염려도 있고 또 2차, 그렇습니다. 3차 사고 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예. 자, 오늘 질문들 굉장히 많이 들어와서 상담으로 바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저 개인적인 질문인데 네. 제가 우리 명장님의 유튜브를 또 구독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아유, 감사합니다. 네. 아니 근데 유튜브 구독자가 굉장히 많던데 돈은 많이 버십니까? 아니 뭐 돈은 조금 들어오는 것 같은데 이제 뭐 편집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많이 가져가고 저는 조금 가지고. 이 질문은 아니었고요, 사실. 네. 주유비 절약하는 법 동영상이 좀 올라와 있던데 이건 뭡니까? 사실 뭐 요새 셀프 주유소 많잖아요. 예. 우리나라 사람 또 성질도 급하잖아요. 셀프 주유소. 그러면 예. 원래 주유기가 1단, 2단, 3단이 있어요. 예. 그런데 보통 우리나라 사람은 빨리 넣는 걸 원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끝까지 당겨버리면 3단이에요. 예. 그러면 손해를 봐요. 대신 1단으로 하면은 좀 늘어가는 건 이제 좀 시간이 걸리지만 예. 굉장히 내가 주유할 때 이익 보는 게 있어요. 왜 그러냐면 예. 이게 부피와 관계돼 무게와 부피와 관계인데 뭐든지 무게로 측정하면 상관이 없는데 우리 주유는 무게로 하는 게 아니라 부피로 측정을 하잖아요. 리터당. 예. 그렇죠? 예. 그러면 날씨가 더워지게 되면 부피가 커져요. 예. 휘발유 같은 거는. 근데 뭐 디젤은 좀 작죠. 예. 부피의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우리가 이런 거 얘기하면 쉬울 거예요. 아마 우리가 맥주를 따를 때 천천히 따르면 양이 많이 들어가죠. 그렇죠. 예, 예. 근데 빨리 따르면 거품이 반일 수도 있고 또 그죠? 예. 거품이 3분의 1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주유할 때 바로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부피가 그렇게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빨리 주입하면 우리가 맥주를 따는 것처럼 이렇게 돼서 실제로 제 양이 가득 안 채워지고 근데 양은 양은 어떻게 돼요? 보면 뭐 똑같이 한 컵 아니에요. 예, 거품이 있다.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면 나는 돈은 지불하고 실제 양은 적게 들어갔기 때문에 내가 손해 본다 이거예요. 그랬을 때 날씨가 더웠을 때 이렇게 넣게 되면 보통 가득 채웠을 때 3,000원에서 5,000원 정도 손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주유할 때 천천히 1단으로 넣어라 이런 얘기하는 거고 예. 또 하나는 계절이 온도가 높아지는 여름에는 될 수 있으면 이제 아침이나 저녁에 넣어라. 온도가 좀 떨어졌을 때 넣어라. 온도 떨어졌을 때 이런 넣어야 얘기를 하는 되는군요. 거예요. 예. 온도에 떨어질 때 넣고 1단으로 넣는 거죠. 예. 그러면 뭐 가득 채우세요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지금 만땅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예. 요새는 그 말 잘 안 쓰는데 그럴 때 보면 3,000원에서 5,000원 차이가 난다 이렇게.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좋은 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4,559번님께서는 80km 이상 고속도로를 달릴 때 한쪽 차바퀴에서 씩 갈리는 소리가 납니다라고 하셨네요. 한쪽 바퀴에서 난다면 뭐 바퀴 쪽에라든가 캘리퍼에 문제가 있는 거죠. 예. 브레이퍼에 잡아주는 데 문제가 있거나 타이어 쪽에 한번 마모 상태가 어떤가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예. 그다음에 이제 뭐 한 10만 킬로가 넘은 차 같은 경우는 허브 베어링 때문에 그거 날 수도 있는데 지금 뭐 삐익 소리 난다면 허브 베어링 소리는 아닌 것 같고요. 허브 베어링이 나가게 되면 헬리콥터 소리 나요. 타타타타타타 이렇게 나니까 그 소리가 아니면 이제 그 대부분의 바퀴 쪽이나 거기 연결된 서스펜 쪽에 부품이라든가 아니면 간섭돼서 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7262번님 올류 모닝 차량입니다. 아침에 처음 시동이 잘 안 걸리고 한 번 걸리면 그 뒤로는 괜찮아요. 왜 이러죠? 라고 하셨네요.
아침에 첫 시동할 때 원래가 연료가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시동이 빵 걸려야 되는데 아침에만 이렇게 시동이 잘 늦게 걸린다라면 두 가지 연료량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크랭크 센서가 불량해가지고 잘 안 걸리는 거예요. 예. 그 센서가 불량, 크랭크 센서 불량이나 연료 인젝터 불량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3162번님, 지난해 구입한 리스펙 코란도입니다. 핸들 제어할 때 소음이 발생하고 차선 유지 장치를 끄면 소음이 줄어듭니다. 원인이 뭘까요? 라고 하셨네요. 소리는 점검해봐야 됩니다. 이 정비사들이 제일 난해한 게 소리예요. 근데 소리. 이게 만약에 핸들 꺾을 때란다면 그쪽에서 어디서 나는지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나는 것들이 소리가 난다거나 냄새가 난다는 것은 항상 이상징후이지만 또 위험 요소가 있기 때문에 특히 조향장치는 더욱더 위험하잖아요. 예. 정수에 꼭 들려서 제대로 한번 점검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예, 점검 꼭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네. 유튜브로 조셉팡님께서는 겨울철 예열 질문드립니다. 항상 아침마다 시간이 없어서 꼼수로 시동 걸고 예열하지 않고 한적한 도로를 드라이브로 해놓고 엑셀 없이 기본 속도로 천천히 갑니다. 차 무리 없이 예열 효과가 있을까요? 라고 하셨거든요. 뭐 그냥 쌩 하고 달리는 것보다는 분명히 효과는 있지만 됐으면 예열을 하는 게 좋아요. 예. 엔진의 수명이 언제에서 제일 많이 망가지냐면 아침에 첫 시동 시에 제일 많이 망가집니다. 예. 그러니까 만약에 엔진이 100살까지 살 수 있는데 아침에 시동 거는 그 문제 때문에 30살이 없어지는 거예요. 30% 없어지는 거예요. 예, 예. 네. 근데 거기다 대고 워밍을 안 해버리게 되면 엔진이 더 빨리 망가지는 거예요. 예. 이걸 한번 꼭 해보세요. 만약에 워밍에 비해서 조금 뭔가 이렇게 좀 정확하게 답이 안 나온다면 아침에 워밍을 한 5분 정도 한 다음에 출발해보세요. 아마 예. 가볍게 차가 잘 나갈 겁니다. 근데 워밍 안 하고 시동 걸자마자 나가보세요. 차가 무겁게 나갈 거예요. 연비도 떨어져요. 그렇고 또 워밍업 한다는 건 엔진만 이렇게 워밍업 하는 것은 워밍업이 아니고 워밍업 하는 동안 엔진에 이렇게 워밍업 엔진 공정 상태 시킨 다음에 기어를 N에서 D로 N에서 R로 한 10초씩 한 번씩 넣어보세요. 그럼 예. 미션까지 오히려 충분하게 적셔서 미션까지 워밍을 해요. 그렇게 되면 미션이 기어 변속을 할 때 충격 같은 것도 없을 거예요. 예. 지금 아침에 시동 걸자마자 바로 출발해보세요. 그리고 기어 놓고 출발해보세요. 그러면 아마 기어 변속을 할 때도 뭔가 약간 느낌이 안 좋을 거고 툭 치는 느낌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엔진도 워밍업 하지만 미션도 워밍업 한다. 이것이 중요한 거고요. 보통 겨울에 아주 추운 겨울은 5분 정도 하는 거고 일반적으로 3분 정도 하는데 보통 봄, 여름, 가을은 1분 정도는 꼭 하시는 게 엔진 망가지지 않고 연비라든가 이런 상태도 좋을 수 있습니다. 예, 워밍업 꼭 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병일 명장과 함께했습니다. 네, 오늘의 정답은 2번 캥거루 족이었습니다. 7117번님, 오늘 오답 아이디어가 안 떠올라요.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은 정답보다 오답 작성이 더 어려운 건 저만 그런가요? 예, 오답도 감사합니다. 2270번님, 아니, 형진씨, 아바가 부른 워터로 노래 모른다고요? 나이 어리신가요? 라고 하셨는데, 압니다. 예, 이 노래 알죠? 자, 미니맘님께서는 문체부 최영진 아나운서 한복 입혀줍시다. 기대됩니다. 라고 하셨는데, 예, 문체부 듣고 있나? 예,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저도 함께하고 싶습니다. 꼭 저희 쪽으로 연락 주시고요. 만약에 제안이 들어오면 마지막 그 월에 수요일은 저도 한복을 입겠습니다. 3769번님, 현재 제 사정에 딱 맞는 문제네요. 어서 사회가 안정돼서 청년들에게도 취업문이 활짝 열리길 기다려봅니다. 캥거루 족들도 너무 힘들어요. 라고 하셨는데 선물 드리겠습니다. 6089번님, 문자 처음 보냅니다. 지금 환경미화원으로 일하고 있어요. 저도 한동안 캥거루족이었지만 지금은 취업 성공했습니다. 취준생 여러분 힘내세요. 라고 하셨는데, 예, 모든 취준생 분들을 응원하면서 역시 6089번님께도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점심 추천 메뉴, 앞서 자동차 상담에서 시동 꺼짐 현상 알아봤는데, 시동 하니까 저도 좀 제작진화가 됐는지 우동이 먹고 싶네요. 점심 맛있게 드시고요. 예, 노래 나오죠? 아바의 워러루. 예, 이 노래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립니다. 내일 뵙죠. 최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